고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모 문화제가 제주에서도 열립니다. 그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버스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운행됩니다. 주간 이슈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제주에서도 열립니다. 도내 교원단체 6곳은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오늘 저녁 6시 반 제주도 교육청 앞마당에서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추모 문화제에는 교사와 시민 등 수백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발언과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그린 수소를 활용한 수소버스가 운행됩니다. 제주도는 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그린수소가 한국가스안전공사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수소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수소버스 시범 운행은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운행 일정에 맞춰 운행되며 안전성이 확보되면 함덕과 한라수목원을 오가는 버스에 수소버스 9대가 투입됩니다.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1차 공판이 오는 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해 5월 열린 상장기업 육성협약식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선거 캠프의 관여 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에 따라 현지 여행업계 팸투어가 본격화됩니다. 사드 사태 이전에 제주와 하늘길이 연결됐던 중국 복권성의 여행사 11곳이 오는 7일 제주를 방문하고 동북 삼성과 항저우에서도 여행 상품 개발과 테마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제주 답사를 진행합니다. 대형 연을 서핑보드에 연결해 바다를 질주하는 카이트보딩 대회가 제주에서 처음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 해안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수족관에 살던 제도리와 비봉이가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간 뒤 멸종위기종 남방 큰돌고래 보호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돌고래들을 위협한다며 대만과 제주의 시민단체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어릴 때 회색빛을 띠다 자라며 점점 흰색으로 몸 색깔이 바뀌는 중화 흰돌고래. 지난 2002년부터 대만 해안에서 100여 마리가 발견됐는데 20년 사이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만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부터 대만 서해안에 들어서기 시작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흰돌고래의 주 서식지인 대만 마오리 해역과 장화 해역 등을 포함해 모두 143기의 풍력 발전기가 세워진 뒤 개체수가 급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目前台湾西岸正在新建大量的离岸风电，那对于台湾白海豚最大的影响就是它的栖息地会被破坏，并且会有非常巨大的水下噪音，影响到白海豚的生存。 이미 13기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제주 역시 영향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제주시 한경면 일대 해안에서는 남방 큰돌고래가 30분 이상 머무는 먹이 활동이 45회나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탐라 해상풍력 사업이 시작되며 지난 2015년 단 한 회 나타난 이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의 흰 돌고래들의 사례를 보면서 제주에 100여 마리 남아있는 남방 큰 돌고래들도 절멸이 머지않았다. 지금 당장 더 늦기 전에 더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주 서북부 지역의 탐라해상풍력과 한림해상풍력 등이 본격화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이 돌아가게 되면 이 소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공기 중에서보다는 이 수중에서가 이제 4.5배 더 멀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돌고래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거기서 먹이 활동이라든가 뭐 출산 육아라든가 이제 굉장한 영향을 받고요. 결국 제주도 모든 연안에서 활동하던 남방 큰돌고래 무리는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와 제주시 구좌읍 일대로 활동 반경이 제한된 상황.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리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반달 가슴곰이 민가에 나타나 염소 농장을 습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하룻밤에 4번이나 농장을 습격해 염소들을 사냥했는데 민가까지 나타난 반달 가슴곰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검은색 곰 한 마리가 염소 농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놀란 염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검은색 곰은 새끼 염소를 물고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사라집니다. 지난 20일 새벽 경남 산청군 삼장면 염소 농장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은 4차례나 염소 농장을 습격해 염소 4마리를 사냥해 달아났습니다. 곰의 가슴에서는 반달 가슴곰의 상징인 V자 모양이 관찰됐습니다. 개체수 복원을 위해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 가슴곰인 겁니다. 농장에서 사라졌던 염소의 사체는 인근 계곡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곰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가축을 사냥을 하는, 그리고 이러한 인명적 손실이 우려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이 습격한 염소 농장과 민가 간의 거리는 100m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예전에도 곰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곰이 나타나면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것이고, 머릿속에는 이미 그게 언젠가는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이 미리 들지 않습니까? 또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환경부는 추가 습격을 막기 위해 염소 농장 주변에 전기 울타리인 목책기를 설치했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한봉이라든지 양봉, 단독 가옥 등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2개소 설치했고, 지난 2004년 시작된 지리산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으로 지리산에서는 85마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추적이 가능한 건 3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복원 사업 진행 이후 반달 가슴곰으로 인한 피해 보상 건수는 지금까지 56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올여름 서남해에 고수온주의보가 지속되면서 육상 양식장에서도 어류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사용하는 전남 완도 지역 광어 양식장에서는 요즘 기르던 광어들이 대량 폐사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광어 10만 마리를 기르는 전남 완도군 고급면의 한 양식장. 작업 인부들이 뜰채를 들고 죽은 광어를 떠내느라 분주합니다. 통로는 이미 폐사한 어린 광어를 담은 노란 바구니로 가득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렇게 5만 마리를 치웠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이 폐사가 이어지면 한 일주일 안에는 거의 10만 마리가 거의 다 폐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식장에서 광어 폐사가 시작된 것은 보름 전. 고수온주의보 속에 바다 수온이 29도에서 30도를 기록하면서부터입니다. 광어 양식장의 바닷물은 수심 10m에서 채취합니다. 현재 온도계는 27.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28도가 넘어가면 고수온 경보가 발효됩니다. 수온은 다소 안정됐지만 완도, 고흥, 여수 등 해역은 여전히 28도 이상 고수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사 피해가 신고된 광어 양식장은 30여 곳. 완도 지역 광어 양식장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수온이 상승해서 한꺼번에 4도, 3도에도 4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고기들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완도군은 고수온 피해 조사와 함께 또 다른 폐사 원인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피해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고수온 시기에 강진 사투리 저수지 민물 방류와 겹쳐서 광어 양식장은 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고수온 특약을 하지 않은 어민들이 많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는 않겠는데요.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전에 동부와 산간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주로 동부와 산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일 텐데요. 북부 지역의 하늘은 비교적 맑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현재 기온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동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올라 가장 덥겠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지역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비양도는 낮에 비가 가끔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오겠고요. 내일부터는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큰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 방문객이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은 지난 4월 29일 개관 이후 석 달 반 만에 관람객이 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제주인들의 일본 오사카 이주 역사와 이후 삶의 기록 등을 전시한 역사자료관은 오사카 이쿠노구 코리아타운 인근의 건물 110여 제곱미터에 제주와 일본 현지의 기부로 조성됐습니다.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성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독거노인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한부모와 장애인 포함 가구의 경우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을 개량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목표 547건 가운데 지금까지 297건을 접수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달 12일 실시된 2023학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합격률은 초졸 75.4%, 중졸 87.5%, 고졸 81.6% 등 평균 81%로 최고령 합격자는 고졸 시험에 응시한 67살 정모 씨입니다. 합격자는 오는 11일까지 제주도 교육청 교육행정과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합격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홍보대사로 제주 출신 인기 유튜버 월행하멘 김홍규 씨가 위촉됐습니다. 김 씨는 제주어를 소재로 한 코미디 상황극과 제주도 맛집 리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로 누적 동영상 조회 2억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김 홍보대사와 함께 SNS를 통해 제주의 문화와 관광, 청년 정책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연안 여객선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한국해안교통안전공단 제주 운항센터는 오는 6일까지 제주도와 해경 등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주항과 가파, 마라도 운항 여객선 8척을 대상으로 구명 설비와 조타, 기관 설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선박 수리 등 안전 조치한 후 여객선을 운항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시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전리대가 오늘부터 개방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예산 35억 원을 투입해 주상전리대와 어울리지 않았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뒤 용암광장과 검은 돌밭을 조성하고 관람 데크를 정비하는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공영 관광지인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전리대는 연간 1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